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일보가 아주 큰 특종을 하나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한국일보 일면 톱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돈 분배했다. 그 밑에 서브타이틀 보시면은 본보 정영학 김만배 녹취록 입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영학이 녹취록 7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검찰에 제출을 하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제 한 내용도 물론 있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정영학과 김만배가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 거기에 이제 다른 대장동 뭐 사인방들의 얘기도 끼어 있습니다만 한국일보가 이번에 입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사뭇 방대해서 A4 용지 500페이지 분량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녹취록이 세세하게 다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정영학 회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처음에 A12 거기에서 이미 충당이 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A12라고 하는 것은요, 화천대유 다 아시죠? 김만배가 최대 실소유주인 화천대유가 수의 계약을 한 대장동 지구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12 지구입니다. 그러자 이제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 회장은 인센티브고, 여기서 말하는 홍 회장은 누구냐? 그 김만배가 그 법조팀장을 했던 신문 머니투데이 거기 회장을 말합니다. 홍선근, 이제 그 홍 회장을 말합니다. 홍 회장은 인센티브고 거기에 이성문이 그러는데 400에 한 20개 남는다고 그랬다고. 참, 그 당시에 이 대장동에서 이제 황금알이 쏟아지고 있었을 때 그 사인방들이 대화를 할 때 420억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00에 한 20개 남는다고 그랬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한 개가 1억을 말합니다. 420개 그러면 420억. 이런 얘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제 김만배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로비할 땐 로비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뭐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일정 부분 김만배가 해내지 않았는가라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 사람들을 충당해야 돼. 모자란 금액이 자 50개가 몇 개나 저렇게 50개가 몇 개나 필요한지 내가 한번 쳐볼게. 이제 본인이 정영학 앞에서 손을 꼽아가면서 이제 50개가 몇 개 있어야 되지? 50억이 몇 개 있어야 되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 이름을 얘기합니다. 50개가 몇 개나 필요한지 내가 한번 쳐볼게.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이렇게 6사람. 최재경은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 박영수 특검, 곽상도 이제 민정수석을 역임했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대법관. 이제 이 50억 클럽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자, 내가 사람 이름 말하고 한 사람당 50개씩 줄래니까 몇 개 되는지 한번 쳐볼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동 게이트의 관련자들, 사인방 이자들이 마지막에는 자신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 쏟아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확보해 놓은 돈을 지켜내고 대신에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그 외부 인사들에 대한 로비 자금을 상대편이 더 많이 지불하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런 치열한 머리 싸움,
명분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김만배가 계산해냅니다. 이 6사람,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6사람한테 한 사람당 50개씩. 초등학생도 총액이 딱 나올 텐데 총액이 잘 안 떠오르는 것처럼 더듬습니다. 정영학이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5억입니까? 50억입니까? 몰라서 물었겠어요? 다시 한번 다짐을 두는 거죠. 그러자 이제 김만배가 또 그렇습니다. 아, 이거 잘못했네.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도 쉬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 모이자 이제 이 사람들도 평소에는 그 정도의 돈을 계산해 보지 못한 듯이 뭐 5억이냐 50억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거 잘못됐네. 다시 계산해 보지. 아니 50억씩 6명이면은 300억. 초등학생도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잘못됐네. 처음부터 다시 쳐볼까? 그러자 답답했는지 정영학이 이렇게 말합니다. 5, 뭐 50개. 그러면은 50, 300억이죠. 5, 6, 30이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꼽듯이 50. 그래서 6개 손가락 꼽아가지고 300억. 좀 코믹하죠. 그 일당들이 엄청난 수익이, 초과 수익이 남자. 그 돈을 이제 자신들도 이제 뭐 1000억 단위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로비 자금으로 들어가야 될 곳을 이제 짚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만배 씨가 한 말 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병채가 아버지 돈 달라고 해서 골치야. 병채가 누구냐면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가지고 뭐 문제가 됐다 그랬는데 나중에 곽병채랑 아버지 곽상도 의원이 다 해명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 뭐 거의 몸을 바치다시피 몸이 완전 망가지다시피 그렇게 고통을 참으면서 일한 대가다. 비록 6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거의 그냥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을 해서 그래서 50억을 성과급으로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들의 녹취록을 보니까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고 했어. 병채가 아버지 돈 달라고 해. 골치 아파 죽겠네. 여기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대화가 이런 거 있습니다. 병채에게 돈을 잘라서 준다고 했어. 병채에게 돈을 잘라서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50억이라고 하는 커다란 뭉칫돈이 곽병채에게 한 몫에 가면은 그걸 감시하는 금융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단박에 들여다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병채한테 거기 안 걸리게 이걸 뭐 5번이든 10번이든 잘라서 준다고 했다. 그런 뜻입니다. 너가 아버지가 자꾸 돈 내놓으라고 하대. 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 잘라서 줄게.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고, 분양 수익 전체적으로 4천억을 어떻게 갈라먹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배당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 암투가 담겨 있다. 그래서 대장동 게이트의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이렇게 됐는데요. 제목 보여드리겠습니다. 배당 수익 4천억, 분양 수익 4천억, 배당금 배분, 암투 담겨 대장동 결정적 단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박영수, 권순일, 김수남, 최재경, 곽상도, 홍선근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그렇지 않다. 거기 녹취록이 있는 것처럼 돈이 나한테 온 게 아니다. 약속받은 바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글들이 실려 있는데, 아무튼 녹취록, 이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증거 능력을 갖고 채택이 될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혹이 눈초리는 이런 사람들이 50억이라면 권순일, 김수남 이런 사람들이 50억이라면 이 일을 설계했다는 당시의 성남시장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갖다 바쳐야 된다고 논의를 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외부에 로비를 했던 6명에게 한 사람한테 50개씩 갖다 줄 생각을 했다면 이번 그 대장동 게이트를 총괄 설계하고 지휘하고 결제를 10번이나 무사 통과시켜준, 그리고 초과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넘긴다는 그 조항, 그걸 만들어준, 최종 결제를 해준 당시 성남시장에는 얼마를 갖다 드려야 그분이 우리한테 화를 내지 않으실까? 그래서 왜 이 게이트 초창기에는 화천대유의 절반이 그분 거라, 그런 얘기를 김만배가 했다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자기 동생들 이 대장동 게이트 5명, 4명하고 대화를 하면서, 야, 니들도 알잖아. 니들 다 1,000억씩 챙겼지. 내 화천대유로 된 그 돈은 말이야, 절반은 그분 거고 너희들도 알잖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분은 절대 이재명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 누군가 있다. 정치권에 다른 실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가곤 했습니다만 그 의혹의 눈길이 100% 이제 해소된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가 아주 대단한 특종 기사를 냈는데요. 이제 이것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재판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그냥 개점 휴업 상태로 있다가 3월 9일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뭔가 국민을 좀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